현대 사회에 미디어들이 정말 많은 헛소리를 하고 그 독자들을 속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가짜 뉴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속이려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것들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읽기만 해도 머리가 한 IQ가 20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해진 그런 사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예. 원사님 왜 출산율이 감소하는지 아시나요? 출산율? 예. 아무래도 좀 옛날보다 바빠져서. 바빠져서.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예. 뭐 그거 외에도 뭐 사람들이 이 이유 저 이유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생태학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출산율이 줄어든 거는 황새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황새수? 네. 새? 네, 황새. 왜냐면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주는데 황새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출산율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 농담이에요? 뭐 진짜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처음에 피식피식 거렸죠, 학생들이. 근데 교수님이 칠판에 딱 그래프를 띄워줬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편집자분이 그래프 옆에 띄워줬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하는 말이 황새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출산율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 그래서 교수님 딱 보면 봐라. 황새수가 급감하니까 신생아수도 같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요게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는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얘기. 네. 이게 과학 저술지에 왜 나왔었냐? 네.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래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새수가 급감한 거랑 신생아 수가 줄어든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일치하게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는 상관관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황새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신생아 수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둘이 비슷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니까 상관관계는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똑똑하게 생존하기에 나온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면 익사사고가 늘어납니다. 네. 그것도 그래프로? 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왜 증가할까요? 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면 익사사고가 증가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익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왜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름이 됐기 때문이죠. 여름이 돼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고, 여름이 돼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해서 익사사고가 증가하고, 이건 다 여름과 아이스크림은 인과관계고 여름과 익사사고는 인과관계이지만 아이스크림과 익사사고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렇죠. 둘 다 동시에 상승하다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게 인과관계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여기까지는 쉽죠. 이런 거에 누가 속겠어요. 그런데 똑똑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걸 정말 교묘하게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속기가 쉬운 거예요. 아예 그래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서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인지 뭔지 이런 거 아예 생각을 할 줄 모르면은 오히려 안 속을 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배우면은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일치해 그래프가? 이거 뭔가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홍역이 다시 재발했어요. 이게 홍역이 백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세기 말쯤에 미국에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미국 그 CDC, 그 질병예방본부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홍역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선포할 정도로 거의 박멸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홍역이 2015년에 다시 크게 유행을 했어요. 왜 그러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왜 안 맞았을까? 그게 아주 심각한 헛소리가 돌았어요.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헛소리가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왜 속았냐? 그래프가
백신을 맞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만큼 자폐증에 걸리는 사람 수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일치시켜 놓으니까, 네. 이게 약간 상관을 넘어서 네. 인과관계로 보인 건가요? 그렇죠. 그걸 아. 인과관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심각하게 타격을 준 게 뭐냐면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어떤 과학자가 백신을 맞은 그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실험 대상자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높은 비율로 자폐증 증상이 나왔다더라. 이런 식의 논문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표본 수가 굉장히 적었대요. 12명이었나? 뭐 이랬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백신이 자폐증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신뢰가 안 가죠. 네, 표본 수도 무리가 있고 그 박사도 신종 백신하고 좀 이익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자기 백신을 맞으면 뭐 자폐증에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솔직히 좀 신뢰하기가 힘든 논문이었는데 그러네요. 이 논문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얘기를 믿어버린 사람이 생기고 언론에 나온 걸 언론 기사를 또 믿은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자기 블로그에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해서 이 신뢰도가 정말 떨어지는 논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또 뉴스 미디어는 네. 그 저널 네. 논문이 실린 네. 그 저널에 어떻게 보면 그 논문을 그대로 받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신문 기자가 네.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만을 나타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그렇죠. 이제 상관관계인데 제목은 이렇게 짓는 거죠. 자폐증을 유발하는 백신일 수도 있다. 막 이래버리면 이제 독자들이 공포감을 하고 당연히 클릭수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생산이 되면서 일파만파로 퍼진 데다가 결정적으로 그때 아마 미국에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TV쇼에 나와서 내 아이가 백신을 맞고 자폐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헛소리가 그냥 팡 하고 폭발하듯이 이제 퍼져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검증했을 때 네. 거의 관계가 없었던 건가요? 그쵸. 이거를 그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한 다른 논문들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도 많았고 심지어 이 헛소리가 워낙 많이 퍼지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도 정말 많아요. 결론은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상관관계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실험에서는 되게 표본수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 믿는 거고 표본수를 늘리니까 표본수를 늘리니까 상관관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시대별로 자폐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랑 백신을 맞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건 왜 일치하느냐?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환경에 포함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동시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니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고 자폐증 진단 환자 수도 늘어난 거지 이게 둘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됐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그런 디테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헛소리잖아요, 진짜. 그쵸, 헛소리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백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안 맞으면 홍역 걸린다니까요. 홍역 걸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너무 심각한 일인데 아직도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부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한번 퍼지잖아요. 이거 바로 잡는 거 장난 아닐 것 같아. 그게 문제죠. 이게 예를 들어서 헛소리를 뱉는 거는 그냥 뱉으면 끝나거든요. 그걸 바로 잡으려면 그 10배, 100배 정도에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요거 비슷한 사례를 저도 최근에 하나 봤는데 그거 아세요? 개구리를 그 냄비에 그렇게 넣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차가웠다가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좋다 이러면서 결국 다이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헛소리래요. 진짜요? 물 뜨거워지면 개구리 바로 튀어나온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믿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약간 거의 속담 수준 아닌가요? 이거? 그건 속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곳에서 비유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로는 뭐 아주 좋은 비유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은 그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개구리가 우리보다 똑똑하네요. 안주하지 않는군요, 개구리.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해봐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주식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책터뷰 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도 많이 보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전문가스러우신 분들도 있는데 제 짧은 안목이지만 조금 이거는 너무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싶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패로 갈리시더라고요. 어느 한 부류는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오르거든요. 네. 그럼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진다고. 보통 그게 정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예. 이렇게 많이 얘기들 예.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신문에 이게 거의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게 계속 돌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역사적 사례로 보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딱 그 부분만 떼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미래의 여러 경우의 수로 하나로 그게 꼭 인과관계로서 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약간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정말 어떤 전문가분들,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썰일 뿐이지. 근데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면 좋죠. 예. 그래서 알아두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최악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그런 복잡계에서는 뭐가 인과관계가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대부분의 현상들은 상관관계밖에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인과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를 뭘 해야 되냐? 그때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 통제 조건이죠. 우리가 딱 생각하는 포인트와 생각하는 포인트가 인과관계인지를 하려면 나머지 모든 요소들을 다 통제해서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변화값하고 출력값만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를 솔직히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중요한 있습니다.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도 예. 뭔가 되게 인과관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있으면 사실 뉴스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썰을 뭐 풀어요.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뭐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있으면 우선은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그렇죠. 한번 의심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게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다. 네. 그렇게까지도 한 깊이 파헤쳐보는. 대신에 그런 경향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면 좋은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야, 이 책 대단하네요. 이거 제가 진짜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 책은 제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2번 봤어요. 어떤 챕터는 딱 읽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좀 이렇게 막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겨우 읽고 이런 뜻이구나 하고 딱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순간에 진짜 머릿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땅땅땅땅땅 하면서 IQ가 한 20 높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읽기만 해도 세상의 헛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고 정말 머리가 똑똑해지는 책입니다. 자, 헛소리에도 당하지 않으면 사기당할 확률도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사기 안 당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멍청한 사람은 오히려 속이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우직하고 자기가 뭔가 봤을 때 좀 정도를 벗어나는 것 같으면 우직한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기가 쉽대요. 그러네. 이거 되게 일리 있잖아요. 그래프 막 보여주고 이러면 진짜네. 그런데 똑똑하게 생존하기는 그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그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거 석사 박사 가면 이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뭐 학부 수준에서부터 그래프 볼 때부터 이제 교수님들이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헷갈리면은 답이 없다고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하면 뭐 합니까? 시험 보면 뭐 다 틀리고 또 그런데 그만큼 속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 얘기도 하셨는데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쪽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주식이 사람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저는 주식이 올랐으면 하는 희망사항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지 하고 인과관계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제 희망사항이거든요. 그거 좀 나쁜 게 더 얘기하면은 그 올리려고 자기 주가 올리려고 그걸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부분을 딱 따가지고. 그럼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아까도 부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만 다 뽑아가지고 그렇죠. 이랬다. 근데 실제로 그 그래프를 늘려보는 거죠. 롱런으로. 그럼 아닌 경우도 절반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막 이제 금리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를 줄 알고 주식을 많이 사면 진짜 주식이 오르거든요. 팔고 나가는 거지. 그쵸. 아무튼 그래서 요런 헛소리, 그래요. 요런 묘한 소리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